2007년에 가장 큰 사건이 BBK였었죠. 뭐 당시에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BBK 조사했던 몇몇 검사들 출국 금지. 왜냐면 이민 간다는 족보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요. 오래전서부터 정권 교체되면 난 이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건 녹취까지 떠갖고 갖다 주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럴만한 상황. 우리가 전에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클로징 멘트에 아주 멋진 얘기 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여기서 뭐 홍준표 씨가 지금 뭐 온갖 막말과 기행 또는 뭐 세월호 폄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사람 같지 않은 입놀림을 통해 갖고 온갖 공분을 사면서 새누리당 일부 극히 친박 지지층들만 지금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BBK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가장 큰 사건이 BBK였었죠. 뭐 당시에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거티브에 올인하다가 결국에는 선거가 졌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어찌됐건 그 사건의 핵심은 BBK 사건인데 BBK 사건이야 지금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고요. 조만간 기자회견 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뭐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물론 BBK 사건 자체의 핵심 인물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BBK 대책반 지금도 기억납니다. 홍준표와 나경원 두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막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김병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로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회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홍준표의 가짜 편지 사건. 야당이었던 그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이었던가요? 뭐였나요? 이름이 당명도 사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여간 그때 야당이 그게 4번인가 5번 조 편지를 기획 입국했다 뭐 그 얘기였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야당이 선거에 이기려고 김경준을 구시켰다는 것을 제보가 있는 편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보였는데 네. 기획 입국시켰다는 편지를 흔들었는데 그 편지가 그렇죠. 조작이라는 거죠. 가짜 편지라는 거죠. 홍준표 씨는 지금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봉하마을의 아방궁 그 드립도 홍준표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막 마타도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허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전이 됐던 홍준표 씨. 그리고 BBK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입 이런 사람은요 사실 법이 좀 완비가 돼야 돼가지고요 명예훼손이라든지 거짓 사실을 한 사람들은 실형을 살게끔 하는 뭐 이런 법 같은 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두 분? 고발 조치하는 거잖아요. 예. 유병원 관련해 가지고 의뢰 변호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병원 측으로 한 게 아니라 외려 그 유병원 측 회사로부터 피해받은 분들 그 종금 쪽 관계자들한테 재판부가 법원에서 이제 위임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거로 해서 그때 당시 지난 일요일인가요? 그 논평 발표한 대변인 포함해서 홍준표 도지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지금 문 후보 측의 입장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뇌물 정권으로 시작해서 뇌물 정권으로 끝냈다. 이제 이런 얘기면 그다음에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되면 자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뭐 막말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좌파와 우파가 대결하면 우파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홍준표 지사가. 근데 사실은 지금 홍준표 지사나 또는 자유한국당 소위 친박 지금 이 시점까지도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되는 시점에서도 삼성 등에 모였던 저런 세력들은 사실은 우파라기보다는 거의 막가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막장 드라마가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구속되는 날 홍준표 같은 사람이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막말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지금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시작하기 한 달 전에 현직 단체장의 경우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4월 9일 날 저녁까지 이제 물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꼼수를 쓰냐면 선관위에 그것을 통보하면 사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퇴 통보를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장한테만 하고
선관위에는 그 다음날 대리인을 시켜서 그 다음날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꼼수를 1년 29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쓰는 것이어서 정말 굉장히 아마 오늘부터 그걸 갖고 이미 지금 그 해당 지역에 뭐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고 해당 지역의 이제 도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하나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마지막 어떤 퇴장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씁쓸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 감정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비난만 하지 법적으로 가서 명예훼손으로 뭐 걸고 그러면 또 뭐 실형인 같은 것도 나오지도 않고 뭐 벌금으로 끝나고 이런 방식으로 말고요. 말이 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말들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선고로밖에 단죄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좀 많이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말마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갈 때 굉장히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 것처럼 최후의 발악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우리 같은 사인들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그럼요. 네. 그때 당시 10년 전에도 제 기억에 홍준표의 뭔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걸로 막 선동하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자가 아직도 버젓이 10년 후에 대선 후보로 나온 현실을 저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떨어지고 저희 보궐선거 때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에. 이미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퇴출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민병두원하고 붙어가지고 만판으로 깨지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분은요 2010년도죠. 지금, 예, 네. 아 그러네. 네. 검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무섭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세 등등에 썼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아니 홍준표 지금 예. 그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알아서 눕는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누구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는 거 가지고 예.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 그렇죠. 사람의 눈치만 본다고?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예.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식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라는 그 대목 누나를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하. 하는 예.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그런 거 보면 이때도 특검이 있었거든요.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일명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근데 그때는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무섭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세 등등에 썼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아니 홍준표 지금 예. 그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알아서 눕는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누구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는 거 가지고 예.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눈치만 본다고? 그 본인이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냐는 거죠. 뭐 그걸 탓하기도 싫고 지금은 예. 뭐 그분들이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새로운 권력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실성 있게 예.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긴급 질문이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 이 BBK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부정행위였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 개입을 본인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허용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권한을 남용했고 결국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잡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10년 지난 일이지만 이걸 다시 좀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이제 재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처분을 내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이거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예, 그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증거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140억 원을 반환해준 그 관련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명확한 새로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다시 되돌아보면, 예. 저 140억을 반환을 했는데, 스위스 계좌에 동결됐던 돈 중에서 반환을 했어요? 반환할 필요가, 미국 법원에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돈도 중요한데 저희 시사인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사이네. 아, 서로, 뭐, 저희 잠깐만 깔때기 광고 한번 해보세요. 예. 당시에 김경준 메모를 주진우 기자가 구해와서 저희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회유와 강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로가 되고 그래서 아주 들불처럼 그냥 대선 직전에 일어났었는데 그 뒤에 그 보도에 대해서 무려 검사 10명이 소송을 냈어요. 네. 그래요? 예,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1심에서 사실은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명확한 물증이 있는 보도니까 했는데 검사 측에 이제 소명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됐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가가지고 최종 무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언론도 그 뒤에 어떤 그런 입막음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름들을 얘기해 볼게요. 고승덕, 이범래, 박준석, 강용석 이분들이 당시 그 BBK의 방어팀 소속이었는데 뒤에다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아, 강용석도 그 팀에 있었어요? 예.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니까 고승덕은 알고 있었는데 고승덕은 이제 제가 창이었고 거기가 방패였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오세경, 은진수 이런 사람들은 공천 과정이나 이런 떨어졌고. 은진수도 구속됐었잖아요, 나중에. 네. 은진수 구속된 그분이 이때는 클린정치위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구속되는데 이분들 지금 말로는 다 안 좋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정의가 되돌려지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들여다봐야 될 특검이 사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특검 방식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재정 신청이 아닌 이상 특검 이미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아까 어떤 지금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나 통해서 다른 사건으로서 어떤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때의 진실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홍준표 씨는 지금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봉하마을의 아방궁 그 드립도 홍준표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막 마타도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허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전이 됐던 홍준표 씨 그리고 BBK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입 이런 사람은요 사실 법이 좀 완비가 돼야 돼가지고요 명예훼손이라든지 거짓 사실을 한 사람들은 실형을 살게끔 하는 뭐 이런 법 같은 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두 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여기서 뭐 홍준표 씨가 지금 뭐 온갖 막말과 기행 또는 뭐 세월호 폄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사람 같지 않은 입놀림을 통해 갖고 온갖 공분을 사면서 새누리당 일부 극히 친박 지지층들만 지금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BBK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가장 큰 사건이 BBK였었죠. 뭐 당시에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거티브에 올인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서 다시 회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홍준표의 가짜 편지 사건. 이 야당이었던 그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이었던가요? 뭐였나요? 이름이 당명도 사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야당이 그게 4번인가 5번 조 편지를 기획 입국했다 뭐 그 얘기였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야당이 선거에 이기려고 김경준을 구시켰다는 것을 제보가 있는 편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보였는데 네. 기획 입국시켰다는 편지를 흔들었는데 그 편지가 그렇죠. 조작이라는 거죠. 가짜 편지. 2007년에 가장 큰 사건이 BBK였었죠. 뭐 당시에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BBK 조사했던
몇몇 검사들 출국 금지. 왜냐면 이민 간다는 족보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요. 오래전서부터 정권 교체되면 난 이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걸 녹취까지 떠갖고 갖다 주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럴만한 상황. 우리가 전에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클로징 멘트에 아주 멋진 얘기 했잖아요. 선거가 졌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어찌됐건 그 사건의 핵심은 BBK 사건인데 BBK 사건이야 지금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고요. 조만간 기자회견 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뭐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물론 BBK 사건 자체의 핵심 인물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BBK 대책반 지금도 기억납니다. 홍준표와 나경원 두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막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김병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로를 또 하게 되고